자, 이제 우리 책에 볼 거요. 어디 보시는가 하면은, 자, 지금 타는 게 수요 공급에 대한 특징 할 거요. 책에 보니까 92페이지요. 자, 거기 있는 양갈로 7번 나와 있는데, 부동산 수요 나이터죠? 나와 있는데, 이 내용 먼저, 자, 어디 보면 93페이지 가보세요. 항상 이제 공부하실 때 중요한 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특징이나 특성을 공부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자, 지금 제목이 뭐냐? 부동산 수요. 수요는 수요인데 분명히 부동산 수요입니다. 항상 이 특성은 중요한 게 일반 재화들과 서로 비교하시면 굳이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몰라도 그 답은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일반 재화 있는 분필과 서로 비교하면 그 답은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책을 통해 그냥 바로 정리할게요. 자, 책 보겠습니다. 자, 93페이지 보니까 동그라미 3번. 자, 3번의 기억본 가보겠습니다. 기억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항상 부동산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절대 이 말 대신 뭐 있습니까?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 안 돼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분필은 원주에 있던 강남에 있던 가격 차이 있습니까? 없죠. 내가 느끼는 만족 같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30평이지만 강남과 원주는 분명히 가격 차이가 있어. 또 내가 느끼는 만족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또 현재 여러분 수중에 10억이란 돈이 있으면 전부 다 여기 뭐 있습니까? 아파트만 삽니까? 그건 아니겠죠. 이와 같이 뭐 있으면 주체가 누구냐,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따라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절대 그 말 대신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 말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니은번 가보겠습니다. 니은번의 키워드 뭐죠? 전문적이고 복잡한 거죠. 이 말은 뭐냐? 집 살 때하고 분필 살 때 어느 게 훨씬 복잡합니까? 말뜻이 그거예요. 자, 디귿번 가보겠습니다. 디귿번은 보니까 특수한 방법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뭐냐? 설마 분필 살 때 등기합니까? 안 하죠? 이렇게 항상 비교하시면 금방 답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부동산 등기란 특수한 방법을 취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니얼번 가볼게요. 니얼번은 부동산 종류에 따라서 탄력성도 각각 상이한 양상을 보인다. 이거 마시면 돼요. 물론 나중 가면 거기 밑에 A, B 설명하지만 그 B만 줄 끊으세요. 대체로 보니까 주거용은 다른 용도, 상업이나 공장보다 훨씬 더 탄력입니다. 이건 오늘 마지막 시간 할 겁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니얼번요. 니얼번 보니까 쭉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 자, 구매 자금 축적하는데 오랜 시간 소요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말이 뭐냐? 집이 비쌉니까? 분필이 비쌉니까? 그래서 집을 살 때 오랜 기간 동안 자금을 저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자, 그거 2배 볼 게 있어요. 다시 우리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12페이지 보니까 다른 건 제가 다 설명했지만 그 메뉴에 보니까 부동산 수요 특징이 있어요. 갈로 1번에. 그 중에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3번이 있죠. 3번을 보시는데 얘는 주로 장난칠 게 개별성이냐 부동성이냐 영속성이냐 어느 것을 쓸 것인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우리 기억번처럼 뭐 있습니까? 무조건 독점적 경쟁시장 또는 차별화되어 있는 수요 유형 나오죠. 나오는 순간 이건 무조건 개별성이야. 무조건. 그 다음에 니은번 가보니까요. 핵심이 뭐 있습니까? 다른 거 없죠. 앞에 지역적,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지역적, 부분, 국지 이 말 나오죠. 나오는 순간 무조건 뭐 있습니까? 부동성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것만 좀 기억하자고요. 다른 건 이미 다 했습니다. 자, 그래 보시고 이제 공급 관련된 내용 갈 건데 일단 우리 거기 강의 노트에 있는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부동산 공급 특징은요. 특히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 재화 수요하고 공급이 있는데 부동산 수요 특징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부동산 공급 특징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급은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를 보니까 물리적 공급이 있어요. 두 번째 보니까 경제적 공급이라는 게 있답니다. 두 개 있는데 이때 자, 첫 번째가 하셔야 돼. 물리 공급 우리 지난주에 했습니다. 토지 특성 중에 물리는 자연이죠. 공급은 그럼 자연적 측면 첨가될 수 있습니까? 없지. 그거와 서로 관련돼 있는 부동산 특성 뭐예요? 이런 건 아셔야 돼. 그러면 이걸 통해서 뭐를 파악하는가 하면요. 곡선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곡선을.
이 말은 사람들은 절대 땅을 만들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은 한마디로 뭐 있습니까? 예, 물건 가격이 아무리 높든 낮든 무조건 공급량은 항상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 표현하냐? 수직 곡선 또는 완전 비탄력이라는 용어 쓴다. 이건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완전 비탄력은. 자, 반대로 경제 공급. 경제 공급이 뭐냐? 이게 경제 공급이에요. 원주시 외곽지역 가보니까 요만큼은 주거, 요만큼은 농지를 쓰고 있답니다. 근데 갑자기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결과 주거용지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농지 중에 일부를 이렇게 주거로 전용시킨답니다. 그러면 주거용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공급이 증가된 거지. 농지는 감소한 거죠. 이와 같이 용도 등을 변경하면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 뭐 있습니까?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어요. 자, 지난주에 때는 다시 해볼게. 이 말 한번 봐보죠. 이 토지 전체. 토지는 전체 측면을 봤을 때 그 양이 불변이지만 특정 용도 측면에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죠. 그죠? 그런 말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경제 공급은 특정한 용도 측면에서는 그 양이 많아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건 수직이 아니라 무슨 곡선이냐? 우상향 곡선이다. 이거 구분하시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집을 짓는 건 장기니까 항상 단기와 장기를 꼭 구분하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으로 단기, 장기라면 구분 기준 딱 하나입니다.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냐 없냐 그겁니다. 이 말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단기는 절대 신규 물건을 만들지 못하고 현재 있는 물건만 취급하니까 원칙은 이건 수직 곡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혹자들은 뭐라는가 하면요. 단기는 단지 신규 물건만 만들지 못하는 거지 기존 주택을 개보수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약간 정도로 공급량이 더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수직도는 뭐 있습니까? 급경사인 기울기 둘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시험 나면 이렇게 쓴답니다. 급경사인 기울기를 갖고 있다 쓴답니다. 이걸 보통 다른 말로 비탄력적인데 이건 좀 이따 할게요. 자, 근데 장기는 신규 물건 만들 수 있는 시간 충분히 주어지는 거죠. 그런 결과 훨씬 더 완만한 우상향 곡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표현할 때 뭐 있습니까? 완만한 곡선 또는 뭐랍니까? 탄력적이다라고 쓰게 돼 있어요. 문제에서. 자, 그런데 이거 2배 볼 게 두 개 돼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어차피 공급은 부족하다. 그럼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이 뭐가 있을까 하는 건데 해결 방안은 뭐 있습니까? 공급량을 늘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동산 공급에 대한 종류는 두 개 있죠? 무슨 공급이 있습니까? 물리적 공급하고 또 뭐 있죠? 자, 그런데 공급량을 늘려준다 이 말은 물리 공급은 그 양이 증가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 딱 나면 해결 방안 나왔을 때 물리적 공급은 해결할 수 없단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즉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고 이렇게 시험 나오게 돼 있어요. 29번 같이 시험 나오게 돼 있어 항상. 29번. 이렇게 질문 뜹니다. 봐보세요. 자,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는 물리적 공급뿐만 아니라 경제 공급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항상 틀린 말 낸다고. 그러니까 경제 공급은 신경 쓰지 말라고. 절대 나온 순간 물리만 따지라고. 물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야. 그 한 개만 하시면 돼. 한 개만. 자, 다시 보세요. 두 번째는 부동산 공급자를 물을 건데요. 부동산 공급자는 여기 좀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일반 재화들과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뭐냐? 이 분필을 만드는 생산자가 공급자이듯이 집을 짓는 건축업자도 뭐 있습니까? 요건 공통점이에요. 건축업자도. 그러니까 차이점이 딱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우리 집을 사면은 나중에 5년 후에 다시 처분하죠? 자, 이때 보니까요. 분필은 사가지고 5년 후에 처분할 수 있습니까?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사가지고 운영에 처분할 수 있죠. 그러면 취득은 뭐냐? 사는 사람 수요자지. 거꾸로 처분은 뭐 있습니까? 공급자입니까? 그러면 이 말 아닙니까? 분필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항상 수요자는 수요자고 생산자는 생산자라고 무조건. 근데 부동산은 뭐 있습니까? 산 놈이 나중에 뭐 됩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일반 재화들과 다르게 이 말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주도 포함된단 말이 반드시 들어와야 돼. 이게 키워드예요. 차이점이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부동산 공급자 딱 나눈 순간 반드시 이 말 딱 들어와야 돼. 그런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부동산 공급은 크게 4개, 테마가. 그러니까 구분 기준 4개라고. 항상 뭐 있습니까? 물리 반대, 경제. 그러니까 수직이냐, 우상향이냐. 단기 반대가 장기예요. 그러니까 비탄력, 탄력 묻는 겁니다. 요거 묻는 거. 얘는 절대 이거 해결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얘는 항상 나오면 요 말 나와야 된다. 요거만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그렇게 해서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OX 문제 볼게요. 23번부터 들어갑니다. 제가 선택의 문제를 자꾸 주는 목적은요. 그런 게 키워드입니다. 요걸 하셔야만 그 다음에 5월, 6월 가면 뭘 하는가 하면요. 기출문제 있지. 오지선달 할 수 있어. 그럼 결국 오지선달 때문에 키워드를 봤기 때문에 빨리 그 문제 풀 수 있는 요령이 생긴다고요. 자, 일단 거긴 23번 구매 기간, 그러니까 분필과 서로 비교해야 됩니다. 장기이다. 그래서 자금 축적이 오랜 시간 소요된다. 24번 주체와 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현저한 차이에서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 다음에 25번 차별화, 독점적 나이지, 개별성 들어야 돼요. 자, 뒷장 24번 부분 나이, 부분 나이 쪽 나오는 순간 지역 부분 부동성이지, 부동성. 27번요. 예, 물리는 완전 비탄력, 즉 경제 공급은 우상향이지. 28번 했죠? 28번 갑니다. 단기는 장기보다 급사. 30번 누가 나와 있습니까? 부동산 공급자 나와 있지. 그럼 뒤에 누가 나와야 돼? 기존 부동산 소유주 나와야 되지. 맞는 거죠? 그렇게 마시면 돼. 자, 여기까지 했으면 우리 책을 보겠습니다. 98페이지로 갑니다. 98페이지. 자, 갈로 7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갈로 1번 부동산 공급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자, 갈로 2번 가보겠습니다. 2번 보니까 제목이 뭐요? 자, 보세요. 요 말 나왔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누구 나와야 돼? 이 말태는 기존 부동산 소유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줄 나있죠. 생산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이나 건물 소유자 포함된다 나있다죠. 우측 가볼게요. 자, 우측에 있는 갈로 4번 갑니다. 부동산 공급 분류 갑니다. 동그라미 1번, 2번 서로 비교할 대상이죠. 물리 공급 반대 2번 경제요. 물리 공급은 두째 줄 끝에 뭐 있습니까? 무슨 곡선? 수직. 갈로 속에 같은 말 완전 비탄력. 자, 동그라미 2번은 경제 공급은 옆에 써놓으세요. 우상향 곡선. 우상향 곡선. 그 안에 설명 볼 필요 없어요. 무조건 나면 우상향이냐 수직까지 장난치게 돼 있으니까. 항상 공부할 때 그런 개념, 그 개념 알고 있으면 나머지 그 작은 글씨 보지 말라고 볼 필요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 기억, 니은 비교할 대상이지. 단기. 자, 기억은 단기인데 두째 줄 경사도 급하다. 그 다음 니은번 장기 나 있지. 셋째 줄 끝에 완만해진다. 자, 나머지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단 요것까지가 뭐냐.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대한 설명이 경제. 자, 이제 지금부터 할 게 뭐냐. 책에 보니까 100페이지, 100페이지. 이 균형시장은 실제 시험에서는 두 문제가 보통 나온답니다. 한 문제는 말로서 묻는 거, 한 문제는 계산 문제예요.
물론 전에 설명했던 계산 문제는 나중에 설명할 겁니다. 한 7월달 가서 하루 날 잡아서 할 겁니다. 자, 그때 보시고 지금 말로서 묻는 거 할게요. 이제 자, 첫 번째 이거요. 가장 많이 묻는 게 뭐냐? 요거 묻는 거요. 말로 묻는 게 초과수요란 말 뜻이 뭐요? 초과수요 말 뜻이 뭐요? 수요자가 공급보다 많다는 말이지.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더 많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물건 가격은 그죠? 초과 공급은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단 말입니다. 그런 결과 가격은요. 뭐 이런 걸 그냥 그대로 시험 낸다 문제에서. 자, 그다음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앞에 보니까 수요와 공급을 따로 띄어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수요 공급을 하나의 그래프상 한번 집어넣어보자 합니다. 집어넣으면 결국 어디에서 균형 가격, 시장 가격이 형성이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앞에 했던 이 복습하는 차원에서 여기 무슨 곡선이죠? 수요 곡선이죠. 1넘법 우하향. 자, 여기 무슨 곡선이죠? 공급이죠. 1넘법은 우상향이죠. 이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협상을 볼 수 있는 점이 요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균형점이라 한다. 이때 형성되진 가격이 뭐냐? 이게 균형 가격, 시장 가격입니다. 이때 형성되어진 양이 뭐냐? 이게 균형량 또는 다른 말로 수급량, 수요 공급량이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자, 이렇게 균형되어 있는데 시장에서 어떤 환경 등이 바뀌면 여기 있는 이 수요가 변화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있으면 새로 형성된 균형점이 좀 달라진단 말이에요. 이게 달라지면 결국은 가격이든 양이 달라지겠죠. 또 공급도 뭐 있으면 어떤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분명히 바뀌면 당연히 균형점이 달라지겠죠. 이런 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가격과 양이 분명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수요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여기 있는 시장에 있는 가격과 양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좀 봐보자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하고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참고로 이것 좀 해보자고요. 요 표현은 양에 대한 표현입니까? 가격에 대한 표현입니까? 증가 감소. 우리 가격은 보통 뭐 있습니까? 상승 하락이지. 그 다음에 양은 그러니까 요건 분명히 뭐 있습니까? 양에 대한 표현이야. 철저하게. 그러면 요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그래프는 무조건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꼭 나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르면 옆에 분은 물어보라고.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요거 한 번만 이해하면 돼. 그 다음은 절대 틀릴 수가 없거든. 굉장히 쉬운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해되기 힘든데 어쨌든 한 번만 이해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으니까 옆에 사람들 무조건 물어보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자, 보세요. 문제 푸는 요령이 이겁니다. 요 표현을 보면 양이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수요이든 공급 따지지 말고 증가면 무조건 양은 증가야. 수요가 증가이든 공급 증가이든 무조건 양은 증가라고. 감소나 수요 감소, 공급 감소는 무조건 양은 자동 감소야. 이게 양에 대한 표현이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보죠. 수요 증가는 수요가 더 많아진다는 거지. 네. 시장에 물건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아지면 시장에 있는 물건 가격은요? 네? 가격 올라갈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거꾸로 보니까 시장에 수요자가 감소한데 살 사람 없대. 가격은요? 보세요. 이제 특징이 있다. 그죠? 수요란 놈은 가격이든 양이든 무조건 이 말과 같이 움직인다. 이 말 아닙니까? 표현 자체가. 그죠? 자, 다시 이제 공급이 문제인데, 공급은 시장에 나와 있는 공급량이 많아지는데 가격은요? 떨어지겠지. 그죠? 시장에 있는 공급량이 점점 감소하는데 가격은요? 자,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보니까 여기 있는 공급적인 측면에서는 가격은 이 말과 반대 방향 움직인다. 이걸 아시라고요. 나머지는 몽땅 다 얘하고 같이 움직이지. 그죠? 가격이든 양이든. 자, 실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자, 이것부터 하겠습니다. 예, 그래프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 반드시 봐서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보면 훨씬 더 이게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자, 현재 원래 이게 수요 곡선. 이게 무슨 곡선이죠? 공급이죠. 그죠? 요때 보니까 균형 가격량이 있는데, 자, 물어보자고요. 요 표현이 뭐라고? 양이지? 그 양이 증가된다는 말은 그래프가 우측 이동입니까? 좌측입니까? 우측이 우측. 무조건. 그래서 지금 수요죠. 수요가 우측 간다. 이건 이렇게 가야 우측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수요 증가예요. 그럼 결국 이때 보니까 균형점 요가 아닙니까? 가격은 뭐죠? 올라가고 양도 뭡니까? 같은 표현 맞잖아요, 지금. 그죠? 이걸 통해서 이게 나오냐 확인만 하시라고. 확인만. 두 번째, 자 이제 공급적인 측면 가보겠습니다. 자, 공급. 자, 원래 있는 수요와 공급이 있어요. 공급이 있는데 이때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 상태예요. 자, 다시요. 지금 공급 증가 묻는 거요. 이 말은 양에 대한 표현 아닙니까? 결국 양이 우측 가는 게 공급 증가라고 이게. 그래서 무조건 그래프가 이렇게 가는 게 공급 증가, 우측. 그럼 결국은 이때 뭐 있습니까? 가격은 떨어질 것이고 양은 옛날보다 많아지지. 요 말 같은 거잖아. 그죠?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부터 무조건 이것만 기억하셔야 돼. 이것만.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항상 물었을 때 뭐 있습니까? 예, 수요는 무조건 이 말과 같은 방향 움직여야 된다. 공급은 단지, 공급은 가격만이 이하고 반대다. 이거 마시라고요. 자, 이와 같이 수요 공급이 하나만 이동될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보니까 이거 묻습니다. 이제 수요 공급이 둘 다가 동시에 이동될 수 있어. 앞에는 수요 따로 공급 따로 본 거예요. 자, 얘는 크게 네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경우예요.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증가될 때요. 두 번째로 보니까 수요이든 공급이든 둘 다 뭐 있습니까? 감소할 때요. 세 번째로 보니까 수요는 증가되는데 공급은 뭐 있습니까? 감소할 때요. 네 번째로 보니까 수요는 감소하는데 공급이 뭐 있습니까? 네, 증가될 때. 요 네 가지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수요 공급이 동시에 이동하면요. 자, 그러면 이때 시장에 있는 균형 가격과 양을 구할 건데 항상 이걸 아셔야 됩니다. 둘 다가 변화가 있으면요. 이때 경우의 수가 세 가지 경우의 수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네?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세 가지 있는데 한번 해보자고요. 첫 번째는 뭐 있습니까? 수요가 더 크게 증가되는 경우. 두 번째는 공급이 더 크게 증가되는 경우. 세 번째는 같은 크기만큼 변화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얘는 보니까 이런 거예요. 맨 처음에 수요 공급에 따라서 균형 가격과 양이 있는데 이때 뭐 있습니까? 요 표현은 수요가 이만큼 커지는 거야. 근데 공급은 요것만큼만 커진다 말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요 변화폭이 더 큰 겁니다. 그럼 이때 뭐 있어? 균형점이 요거 아닙니까? 그죠? 이때는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고 양도 뭐하죠? 그래서 한번 써보자고요.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증가된다고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뭐냐? 공급 변화폭이 더 큰 거죠. 그 얘는 결국은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현재 보니까 공급이 이것만큼, 이게 수요, 여기 공급이요. 이것만큼 커지는데 이때 수요는 이것만큼만 커진답니다. 그래서 가격은 이제 거꾸로 떨어지는 거죠. 양은 과거보다 뭐 있습니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자, 따라서 이 말 표현은 뭐 있습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만 양은 더 많아진대요.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 이거 묻는 거죠. 세 번째는 똑같은 폭만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요 변화폭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같답니다. 같으면 가격은 같을 것인데 양만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가격은 불변인데 양이 커지는 겁니다. 자, 문제는 우리
5회 때죠. 25회 때 나왔던 것은 누가 더 클 때 시험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만약 이렇게 묻지 않고 단순하게 이것만 설명되었으면 어떡합니까? 이 세 개를 동시에 설명할 수밖에 없거든. 그 세 개를 딱 설명해 보면 뭐 있습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어. 이 말은 가격은 모른다는 거야. 다만 양만 반드시 뭡니까? 예, 여기 답이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지문상 딱 한 개만 나오는 경우 있어. 우리 과거에 18회 때 있죠. 18회 때 여기 나왔어. 그냥 바로 물었어. 수요가 증가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이 값을 바로 물었거든. 근데 25회 때는 안 물었어.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나왔다고. 그러면 과연 이 그래프를 다 그려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4개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건 시간 낭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걸 좀 빨리 푸는 방식이 뭐가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이런 방식이 있을 것 같아. 자, 이 같은 거 한번 봐보자고. 같은 값이 나올까 봐보자고. 밑에다 가격과 양을 써주라고. 그런 다음에 둘 다를 동시에 보자면 맨 처음에는 둘 중에 한 개는 불변, 한 개는 변화 있을 때 값을 구해보자고. 이 말은 저기 있는 저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공급은 고정돼 있어. 수요만 증가되면 무조건 수요는 얘하고 같이 움직이지. 그죠? 가격도 양도 많아지는 거지. 자, 반대로 이제 수요는 불변돼 있다 가정을 두고 공급만 변화했어. 공급이 증가되었을 때 저기 보니까 뭐 있습니까? 가격은? 양은요? 이제 둘 다 동시에 설명하세요. 해보니까 가격이라는 놈은 때에 따라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죠. 이 말은 가격은 모르지만 양은 뭡니까? 같은 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면 이제 저기 있는 저 표현을 쓰라 이겁니다. 다시. 자, 얘도 해보자고. 해보니까 같이 합니다. 자, 일단 수요만 증가되면 같이 움직이지 이거. 그죠? 다시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무조건 반대, 가격 반대요. 이게 올라가고 양은 같은 방향이지. 따라서 이 말은 가격은 둘 다 뭐요? 양은 올라가 떨어지는 거지. 그럼 모른다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실제 이거 이런 답 나오냐? 거꾸로 해보자고 이제. 자, 거꾸로 갑니다. 이런 세 가지 경우일 수가 있다. 그죠? 첫 번째는 보니까 수요가 더 크게 변하는 경우. 두 번째는 뭐 있습니까? 공급이 더 크게 변할 경우. 세 번째는 수요와 공급이 똑같은 폭만큼 변할 경우. 이 세 가지 경우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보니까 이 값이에요.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이럴 때 수요, 공급이 있어요. 근데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수요가 더 크게 변하는 거지. 이만큼 커지는데 공급은 이것만큼만 감소한대. 요 표현 자체가. 그래서 균형점 요거 아닙니까? 그럼 양은 뭐합니까? 예, 커지고 가격은요?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과 양과 둘 다 커진다. 그죠? 두 번째 보니까요. 얘는 공급이 더 크게 감소되는 경우예요. 자, 공급이 이것만큼 감소하는데 수요는 이것만큼만 커진대. 그 결과 가격은 분명히 올라가죠. 양은 뭐합니까? 오히려 예, 줄죠. 따라서 이 말은 가격은 올라가지만 양은 감소합니다. 세 번째 케이스를 보니까 이거예요. 자, 얘는 똑같은 폭만큼 변화 있어요.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요가 요만큼 뭐 있습니까? 커진대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양은 같이 가격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얘는 결국 가격은 올라가는데 양은 불변이잖아요. 요 세 개를 동시에 설명하면 가격은 무조건 뭡니까? 양은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 이 값 같은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그럼 이제는 문제 풀 때 저기 있는 굳이 그래프를 다 그려볼 필요 없게 되죠. 일단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할 게 뭐냐,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라고요. 해보고 그 다음에 풀 때 이렇게 푸시면 될 거예요. 참고로 있죠. 하나 더 할게.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누가 더 크다 나오지. 그럼 절대 큰 쪽에 있는 이 값이 무조건 따라간다 생각해. 무조건. 반대편 할 필요 없어. 자, 수요만 증가되면 저 보세요. 수요만 증가되면 가격 뭡니까?
올라가지. 양도 뭡니까? 이 값 나오잖아. 거꾸로 공급만 증가되면 가격 뭡니까? 떨어지잖아. 양 증가되지. 다시요. 여기 보니까 공급만 감소하면 뭐 있습니까? 요 값 따라가야 되지. 공급 감소 가격은 요거. 그죠? 같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문제 물었을 때 누가 더 크다 쓰면 큰 쪽에 있는 값이 따라간다 생각하시면 돼. 자, 다시 가볼게 이제. 요것도 그냥 그대로 갑니다. 이제 해보자고. 요거요. 한번 해보자고. 수요 감소이면 수요 감소인 거 그냥 따라갑니다. 자, 수요는 무조건 같이 움직이지 이거. 그래서 둘 다 뭐요? 하락이지. 근데 공급은 가격만이 반다입니까? 양은 항상 이건 같은 방향이고.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고 올라가니까 가격은 모른다 이거요. 양은 맞죠? 열어보시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건 뭐냐? 얘도 보니까 수요 감소랑 항상 같은 방향이에요. 감소는 둘 다 감소고 공급만이 가격은 얘하고 반대 방향, 양은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가격은 떨어지는데 양은 뭐 있습니까? 여기 가만히 보면 일정한 법칙이 있어요. 어떤 법칙이 있냐 이거 아닙니까? 둘 다가 이동되면요. 가격이든 양이든 둘 중에 한 개는 모른다는 아야 돼. 무조건. 반대편 있는 값만 안다는 아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지금 처음 한 번은 이게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훨씬 더 중요한 게 누굽니까? 이거 아니에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나중에 저기 있는 문제는 어떤 스킬상 문제 푸는 요령이니까 그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처음 하는 분은 무조건 여기 있는 요 내용을 아셔야 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아까 설명했듯이 수요란 건 무조건 요 말의 가격과 양에 따라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만 이때 뭐 있습니까? 공급적인 측면에서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 간다. 이거 마시면 안 돼.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뭐라는가 하면요. 25회 때 나왔던 문제 해볼게요. 자, 문제 지문이 5개 이렇게 나왔어. 첫 번째, 공급은 불변이고 수요만 증가되었을 때. 두 번째, 수요는 불변이고 공급이 감소했을 때. 세 번째 보니까요.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큰 경우. 네 번째,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더 큰 경우. 다섯 번째,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 더 큰 경우. 이렇게 나와서 있죠. 얘는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양이 감소한다. 얘는 보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 감소한다. 얘는 보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 증가된다. 얘는 보니까 가격 올라가고 양은 감소한다. 그다음에 얘는 뭐 있습니까? 가격도 양도 감소한다. 이렇게 시험 냈다고. 실제 문제가. 이렇게 5개 시험 냈다고. 틀린 거 찾는 거. 몇 번? 틀린 거. 몇 번? 1번 틀렸잖아, 1번. 아니, 그냥 따라가잖아, 이거. 그죠? 얘는 공급만 감소하면 이가 만납니까? 가격은 반대방에 움직인다며? 양 같이 움직인다며? 얘는 항상 이 값 따라가야 되지? 그 수요 증가는 무조건 같이 움직이지 하고? 얘는 항상 공급은 가격만 반대 아닙니까? 양 같이 움직이지? 얘는 뭐 있습니까? 무조건 수요는 그냥 그대로 따라가지 이 값? 둘 다 감소. 이렇게 시험 냈다고. 이게 25회 문제예요. 그러니까 저기 있는 앞에 수요 공급이 각각이 변화가 있을 때 그 값을 먼저 아셔야 돼. 이건 결국은 지문이 아무리 길더라도 빨리빨리 푸는 방식을 좀 아시라고요. 응? 보통 이런 건 하살표가 제일 사실 빠르거든요. 보면. 자, 이렇게 했으면요. 예.
31번 문제 풉니다. OX 문제. 자, 31번 바로 갑니다. 초과 수요 가격 상승, 초과 공급 가격 하락이죠. 자, 32번 갑니다.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은요, 양도 상승 증가지. 자, 33번 갑니다. 소득이 증가하면, 자, 잠시 이렇게 내는 목적이 있어요. 아까 있어 소득은 무슨 함수? 무조건 철저하게 수요야. 이건 수요 명령 준다. 공급 관계 없단 말이야. 그럼 결국 이 말은 수요가 증가되는 말 뜻이 이게. 그렇지? 그래서 수요가 증가되면 무조건 가격이든 양이든 같은 방향이지. 그래서 둘 다 증가죠. 그 다음에 34번 갑니다. 공급 증가는 가격만이 하락이고 양은 같은 방향이지. 자, 35번 앞에 뭐 나있어? 건축비는 항상 묻는 게 수요 공급, 이걸 먼저 구분하셔야 돼. 철저하게 공급이지. 공급 함수다 묻는 게 말뜻이. 그래서 결국 이 말은 뭐 있습니까? 거기 나있듯이 건축비가 올라간다, 이건 공급 감소지. 그럼 결국 가격은요, 공급이 감소하면은, 응? 공급 감소는 가격만이 반대 아닙니까? 네. 가격이 올라가지.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양은요, 감소. 갑자기 왜 멘붕이 옵니까? 자, 보세요. 공급 감소란 말은 가격은 반대 방향, 양은 같은 방향이 아니야. 그죠? 지금 요게 답이 요게 자, 다시요. 보세요. 이거 아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항상 어떤 질문 나왔을 때 먼저 파악할 게 이게 수요 묻느냐 공급 묻느냐 파악하셔야 돼요. 하시는데 이때 특히 많이 묻는 게 뭐 있습니까? 이게 수요 공급 나왔을 때 무조건 일단 요걸 먼저 아셔야 되죠. 이게 수요인가 공급 파악해서 요 말을 먼저 구분하시고, 그죠? 이때 수요는 무조건 같이 움직이는 항상 이 말하고, 공급 무조건 뭐 가격만이 이 말과 반대 방향이에요. 양은 항상 같이 하고 움직인다고. 예? 요 말뜻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일단 우리 거기 있는 현재 뭐 있습니까? 35번까지는 수요이든 공급이든 하나만 이동되었을 때 그 값을 구한 거예요. 자, 이제 지금부터 36, 37, 38이 있는데 맨 먼저 36번부터 갑니다. 36번. 자, 뭐나 있습니까? 수요는 하고 공급은요. 자, 일단 해보자. 이제 이건 좀 천천히 해보자.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 뭐 있습니까? 자, 그대로 가보자고. 이 나중 가면 이제 빨리 푸는 방식이 있어요. 이게 양 표현이지, 양. 양이지, 이거. 그 양이 올라가고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럼 무조건 이 양은 모르는 거야. 자체가 벌써. 그럼 항상 둘 다 동시에 정말 한 개 값은 모르면 반대 값을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가격 값을 값만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수요 많아지면 가격은요? 수요 많대. 살려 많대. 올라가지. 그게 답이야. 가격이 올라가지만 양은 모른다는 거야. 나중 가면 이제 빨리 하면 할 수 있어. 지금은 그냥 순서대로 가보죠. 원리 원칙대로. 수요가 증가되면 가격과 양은 같은 방 올라가지.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반대잖아, 이건. 얘는 가격은 뭡니까? 양은 같은 방향이지. 이래 가시라, 항상. 동시에 가보니까 여기 있는 값은 뭐요? 얘는 뭐요? 이게 답이에요. 이렇게 물었던 게 18회 때 문제. 18회. 자, 그러면 나 같으면요. 37번 같은 문제를 내겠어.
37번. 자, 일단 여기에 이제 우리 36번보다 한 단계 더 업된 거예요. 그럼 그렇게 시험 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시험 문제는요.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조금 진화되거든요. 문제가. 그 다음에 뭐가 날지 예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 18회 때문에 여기 나왔거든. 아까 했던 25회 때는 한 장이 다 물었잖아요. 이렇게. 그죠? 다 물었어요. 그 다음 물을 게 뭐 있냐? 거기는 37번밖에 물을 게 없다고 문제가. 가보자고 이제. 37번. 이 자율이 감소함에 따라서 그럼 결국은 수요가 이 말 아닙니까? 또 가보니까 또 뭐 생산비가 증가함에 따라서 공급이 변화가 써놨죠. 공급 뭐요? 요거 아니에요. 요렇게 놓고 이제 뭐 가격과 양 가보자고 이제. 자, 수요는 항상 가격, 양이 이하고 같은 방향이지. 공급은 무조건 가격만 해야 반대지. 반대로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지만 양은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거하고. 그죠? 따라서 가격은 뭐합니까? 올라가고 양은 요게 답이잖아. 36, 37은 똑같은 질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앞에 이런 단계를 한 더 깔아준다는 이제는. 누구 때문에 누가 변하고 이런 단계를 깔아주면 이런 자신을 벌써 이건 수요 공급에 있는 이 값을 내가 먼저 알고 있어야 돼. 응? 자, 한 번 더요. 다시 보세요. 여기서 한 단계 더 업되면요. 이렇게 시험 내거든. 한 번 더 올라가죠, 이제. 이렇게 시험 낼 거예요. 네. 소득이 증가하고, 예? 또 생산비가 올라간다면 이렇게 시험 낸다고. 다 빼버리고. 우리 앞에 37번 뭐 있습니까? 누구 때문에 수요가 변하고 뒤에 수요란 말고 공급 단서를 깔아줬단 말이야. 지금 그걸 안 깔아줘 이제는. 그냥 바로 뭐 있습니까? 시장에서 보니까 주택시장에서 주민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반대로 건축비가 올라간다면 시장에서 주택 가격과 양이 어떻게 될지 묻는다고 문제에서. 그러면 우리 아까 했던 거 아닙니까? 소득은 주구장창 무슨 함수이고? 수요함수 수요. 그걸 먼저 아시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요가 뭔 거예요? 생산비는 무슨 함수? 이런 걸 내 머릿속에 벌써 갖고 있어야 돼 이게. 공급 감소지? 이거 같은 거잖아요 이거. 그지? 똑같은 거예요. 일단 그런 형태로 뭐 있습니까? 내용을 파악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이 거기 있는 37,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온다. 다른 건 더 이상 낼 게 없어, 문제가. 이 끝이라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38번. 민감하다 이 말은 더 큰 거지. 그죠? 누가 더 큰 거요? 수요 감소가 더 크지. 그러니까 주구장창 수요 감소 쪽에 따라가야지. 수요 감소는, 수요는 무조건 같은 방향이에요. 감소는 모두 감소라고. 가격이든 양이든. 그죠? 그래서 가격이든 양이든 둘 다 감소. 즉, 하락과 감소죠. 이런 것만 이런 풀 수 있으면 돼. 요것만. 근데 처음 하는 분은 이게 힘드니까 일단 이건 나중에 하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안 되면 그다음 앞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꼭 요거는 기억하셔야 돼. 요거만큼은. 자, 그래서 우리 책 보니까요. 책 볼게 이제 100페이지 있는데 100페이지부터 쭉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설명되어 있어요. 104페이지. 여러분 거기 104페이지 보니까 확인 학습이 있죠? 여기 18회 때 시험 나왔대요. 18회 때. 확인 학습이. 뭐 다른 거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었던 게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한다면 바로 물었지. 그죠? 답 나오죠?
네, 그렇게 물었다고. 18회 때. 25일 때는 지금 제가 문제 적어줬어요. 그래 시험 냈고. 앞으로 나면 아까 설명했듯이 뭐 있습니까? 우리 OX 문제 36, 37 같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나오는 패턴만 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 갑니다. 104페이지, 105페이지, 106까지는, 107까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알 필요 없어요. 전혀 우리한테는 맞지 않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냥 가볍게 통과하세요. 자, 그래 하시고 이제 108페이지 탄력성으로 갈 거예요. 자, 좀 쉬었다 다시 할게요.